눈치 없는 어머니한테 콕 집어서 말할게요. 더 이상 제 남편 돈으로 사치 부리지 말고 주제 파악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요. 당신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도 그래? 그냥 생일일 뿐인데 환갑이 뭐라고 이렇게 비싼 일식집에 와서 돈 낭비해? 어머니 밥값 내줄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 건 어머니가 내라고 해. 뭐라고? 그만해, 내 건 내가 낼게. 대신 애미 네 것도 네가 내. 1인분 30만 원인데 너한테 그럴 돈이나 있고 까부는 거니? 그래, 당신이 먹은 건 당신이 내. 전 작년에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을 병으로 잃고 몇 달 전부터 아들네랑 합가해서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엄마 혼자 살면 외롭지만 우리 집에 가서 살면 손주도 매일 볼 수 있어서 좋잖아. 우리 집이라고 해도 사실은 4년 전 결혼 때 엄마 아빠가 마련해준 집이니까. 엄마 집이나 마찬가지고 어려워할 거 없어. 그래도 며느리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며느리는 없을 거야. 그 사람은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더 좋다고 했어. 둘째도 생각 중이라 육아랑 살림을 도움받을 수 있어서. 나보다 합가를 더 기대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도 합가를 좋게 생각한다고 하기에 전 안심하고 아들네 집으로 갔고 그렇게 아들네와의 합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고 집안 분위기도 화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랑 같이 주방에서 요리하고 식사를 끝내면 한 사람은 설거지를 다른 한 사람은 청소를 하면서 딱히 정하진 않았지만 알아서 집안일을 찾아서 하고 큰 모순도 없었습니다. 3살 된 손주도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좋다고 제 무릎에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 저녁이면 퇴근해서 돌아온 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식사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과일 먹으며 드라마를 보는 일상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던 애미한테 큰 효도를 한 아들과 며느리한테는 감사한 마음이 컸죠.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합가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늦잠을 자고 일어난 전 부랴부랴 잠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오늘 늦잠을 자버렸네. 애비는 이미 출근했니? 네, 아까 나갔어요. 너 혼자 식사 준비한다고 힘들었겠구나. 별로 안 힘들었어요. 제 남편이랑 제 아들 먹을 걸 제가 준비하는 건 당연하죠. 이게 무슨 말이지? 아들이랑 손주 먹을 것만 준비했단 뜻인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닐 거라고 열심히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의 말이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먹을 건 어머니 본인이 직접 만드세요. 그래, 알겠다. 이게 뭐지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며느리 표정을 살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쌩쌩 부는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혹시 아들이랑 말다툼이라도 했나? 아님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아님 내가 늦잠을 자느라 음식 준비를 안 했다고 화가 났는가? 전 불편한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하며 간단하게 먹을 누룽지를 끓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손주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끝내시면 어머니 그릇만 설거지하고 저희 가족 건 그대로 두세요. 설거지 하는 김에 그냥 내가 같이 하면 되지 왜. 아니요, 전 어설프게 설거지 해놓은 거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제 손으로 뽀득뽀득하게 설거지할 거니까 손 떼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살림 못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불편해서 자리를 피해서 세탁실로 갔는데 세탁 바구니에 제 옷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는데 제 옷만 남아있다는 건 며느리가 자기들 옷만 세탁기에 넣었다는 뜻이겠죠? 전 다리가 살짝 후들거렸지만 애써 진정하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옷만 빼놓고 세탁했니? 어머니 옷은 앞으로 따로 세탁하세요. 전 그냥 제 가족들 것만 세탁할게요. 싸늘 한 말을 내뱉고 쌩하니 손주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며느리. 자기 가족들 것만 따로 세탁하겠다고. 그럼 난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섭섭했고 충격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왕따인가 싶을 정도로 큰 상처가 됐고, 인생 처음으로 당한 괴롭힘에 정신이 아찔해 났습니다. 이런 꼴 보려고 합가했나 싶은 생각에 너무 쉽게 합가를 결정한 제 자신한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 며느리랑 꼬치꼬치 따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하고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장 보러 갈 생각인데 뭐 필요한 거 없니? 필요한 건 제가 알아서 사니까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그리고 냉장고 한 켠을 비워뒀으니까 어머니가 장 본 건 거기에 두시고 어머니만 드세요. 저희 가족이 먹을 건 제가 할 거니까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 것만 해 드시면 돼요. 이런 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래야 하니? 가족인데 굳이 그렇게 따로 냉장고 쓰고 따로 밥해 먹을 필요 있니? 저한테 가족은 제 남편과 제 아들인데요. 난 가족이 아니란 말이니? 시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럼 가족이 아닌데 왜 같이 사니? 같이 사니까 그냥 동거인이죠. 그럼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겠다는 뜻이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사는 게 뭐가 나빠요? 원래 가족이 아닌데 같이 산다고 갑자기 가족이 돼요? 전 어머니 도움도 필요 없고 어머니를 도울 생각도 없어요. 그럼 왜 합가를 제안했니?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원해서 합가한 거잖아요. 난 합가해달라고 한 적 없다. 혼자 외롭다고 우는 소리 하니까 제 남편 입에서 어머니를 모시자는 말이 나왔겠죠. 내가 왜 우는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들은 원래 아들 앞에서 눈물 훔치고 쇼하는 거 잘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뭔 실수라도 했니? 왜 그렇게 날 싫어하니? 며느리들은 원래 이유 없이 시어머니가 싫은 거예요. 어머니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좋았어요? 고부 갈등은 있었지만 너처럼 대놓고 싫어하진 않았어. 시대가 다르니까 비교할 의미도 없죠. 암튼 앞으로 한 집에서 살지만 서로 다른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욕실에 있는 제 샴푸랑 화장품에는 손 떼지 마시고 화장실도 쓰고 나면 물티슈로 소독시켜요. 나한테 전염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가족이 아닌 사람이랑 같이 살려니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러죠. 그리고 제 아들 볼에 뽀뽀하지 말고 말할 때도 제 아들 얼굴이랑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지 말아요. 더러운 침이 튀면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더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괜히 고부간의 싸움이라도 나면 중간에서 제 아들만 힘들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힘든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자 아들도 퇴근하고 손주도 하원했습니다. 엄마는 왜 방에서 먹어? 그냥 혼자 조용히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여 밥 먹어. 아니 근데 엄마는 왜 계란찜밖에 안 먹어? 엄마 갈비찜 좋아하잖아. 이도 안 좋고 늙으니까 고기 먹으면 속도 안 좋아서 부드러운 계란찜이 최고야. 아니 그래도 저녁은 가족 다 같이 단란하게 먹어야지 혼자 궁상 맞게 뭐야 진짜. 엄마는 이게 편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애써 감정을 억눌렀지만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어서 돌아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얼른 와서 밥 먹어.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아니 근데 엄마는 왜 혼자 방에서 계란찜 드시고 있어? 어머니는 계란찜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드렸어. 엄마도 갈비찜 좋아하는데? 드시고 싶으면 알아서 드시겠지. 오랜만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먹자. 그건 또 무슨 뜻이야? 우리 엄마는 가족이 아니란 거야 뭐야.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랑 진우랑 우리 같이 맛있게 먹잔 말이잖아. 아들은 며느리한테 끌려서 거실로 나갔고 홀로 방에 남은 제 눈에서는 서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상한 남편이랑 살면서 평생 서러워서 운 적이 없는데 환갑 나이에 며느리한테 괴롭힘 당하고 울다니. 제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고 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전 완전히 가족이 아닌 사람이 됐고 요리, 빨래, 청소 등 모든 건 두 집 살림처럼 나뉘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어느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는 공격을 잊지 않았고 그렇게 전 아들 네 집에서 아들만 없으면 철저한 외톨이로 살게 됐습니다. 가끔 손주가 와서 애교를 떨면 며느리가 귀신같이 알고 달려와서 손주의 손을 잡고 자리를 피하곤 했지요. 너무 제 방에만 갇혀 있으면 아들 마음이 불편할까봐. 아들이 퇴근해 오면 일부러 거실에 나가서 앉아 있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는 그것도 싫었는지 관심해 주는 것처럼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방에 가서 주무시는 건 어때요? 거실에 있지 말고 방에 들어가라는 소리겠죠. 이 집에는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가 없구나. 씁쓸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분가하는 길밖에 없단 걸 인정하니까 마음이 편했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녔고 쇼핑도 다녔습니다. 어머니 또 쇼핑하셨어요? 그 브랜드 백화점에만 입점하는 브랜드잖아요. 옷장에 옷도 많던데 뭔 패딩을 또 사셨어요? 옷장에 옷이 많아도 또 사게 되는 게 여자잖니. 어머, 어머니도 여자세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는 어투로 툭 내뱉는 며느리 말에 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자는 여자지 남자는 아니잖니. 아니,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굳이 비싼 옷 사 입을 필요 있어요? 그 패딩 못해도 50만 원은 넘을 거 아니에요. 설마 그거 입고 남친이라도 찾으시게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 저한테 달라고 하진 않아도 제 남편 돈으로 사신 거잖아요. 아들한테 용돈 받아서 사는 주제에 쩍하면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다니고 쩍하면 쇼핑하고. 돈을 물 쓰듯 쓰고 다니면 우린 무슨 돈으로 적금하고 아이 키우고 노후 준비해요? 너가 뭘 오해하나 본데 난 아들 돈 받아 쓴 적 없어.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앞으로는 쇼핑 좀 자제하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반년에 한 번씩 잡도록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요. 나이 드시고 그렇게 철이 없으면 자식들만 힘들어진다는 걸 왜 모르세요? 다다다다 내쏘는 며느리 말을 듣고 드디어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같이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퇴근해서 돌아온 아들이 저와 며느리가 있을 때 입을 열었습니다. 담주 엄마 생신이니까 밖에서 먹자. 기억해줘서 고맙지만 굳이 밖에서 먹을 필요 없다. 그냥 집에서 간단히 먹으면 돼. 그래도 환갑 생신인데 어떻게 그래? 잔치는 아니더라도 가족끼리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축하해야지. 요즘 물가도 비싼데 굳이 그럴 거 없어.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자식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아. 우리 성이니까 그냥 받아줘. 그렇지 여보? 그래요, 어머니. 환갑 생신이니까 의미 있게 보내요, 우리. 생글생글 웃는 며느리 얼굴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헷갈렸지만 아들의 성의를 무시하고 싶진 않아서 외식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예약한 곳은 고급 일식집이었고 1인분 30만 원이나 하는 코스 요리였습니다. 이렇게 비싼 곳을 예약하고 맛있는 걸 사줘서 고맙다.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너무 빈약하지.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엄마. 그래요, 오늘 하루만 맘껏 드세요. 어머니한테 있어서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요. 뭐라고? 당신 대체 뭐라는 거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생신이면 집에서 미역국 끓여서 간단히 먹으면 되지. 굳이 1인분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 먹을 필요 있어? 그럴 돈 있음 나랑 아들한테 써. 다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어머니한테 퍼붓지 말고. 당신 미쳤어?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딴 말을 할 수 있어? 당신 어머니한테 용돈을 대체 얼마나 드리길래? 어머니 쩍하면 친구들 만나고 쩍하면 백화점 쇼핑하시는 거야? 난 엄마한테 돈 드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아니라면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치한단 말이야. 있는 돈으로 우리 집 사주고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은 차 사라고 우리한테 주셨잖아.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 어렵다고 합가하자고 한 게 다 어머니한테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합가하자고 한 것이지 돈 때문이 아니야. 아버님 유산은 다 썼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남긴 유산은 다 썼어. 하지만 내 이름으로 적금한 돈은 아직 꽤 남아있거든. 어머니한테도 적금이 있었어요? 너 참 재밌는 말 하는구나. 난 적금 있으면 안 되니? 어머니는 기도 약하고 순해서 모든 적금은 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는 줄 알았죠. 네가 중요한 걸 놓쳤어. 네가 보기엔 많이 부족한 나지만 네 시아버지는 생전에 날 귀하게 생각해줬고 그랬기에 절대 부분의 재산을 다 내 이름으로 돌려줬단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해요? 굳이 나한테 돈이 얼마 있다고 자랑할 필요 있니? 오늘 마지막 만찬이라고 했니? 내가 먹을 30만 원은 내가 낼 테니까 네가 먹을 30만 원도 네가 내도록 해. 더치페이가 제일 편하잖니? 그건 왜 돈이 없니? 겨우 30만 원도 없어? 없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지 않았죠.
아니 넌 빚만 5천만 원 있는 여자인데 30만 원이 어딨겠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한테 빚이 있다니? 당신이 말해봐. 우리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니야, 그런 거. 내가 무슨 빚을 만들어? 저번에 우리 아들 앞으로 날아온 빚 독촉서 다 봤는데도 오리발 내밀 거니? 전업주부가 간덩이도 크지. 어떻게 남편 이름으로 5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만들 수 있니? 어떻게 된 건지 똑바로 말해. 미안해, 돈이 급해서 당신 앞으로 빚 좀 냈어. 뭐 하는데 돈이 급하단 거야?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을 대체 어디다 썼냐고. 무진이가 결혼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5천만 원 줬어. 당신한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한데 어떡해. 처남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명품 시계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할 것 다 하는데 그런 처남한테 돈이 부족하다고 빚까지 내서 줬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전세를 얻지 못하면 여자가 결혼 안 해준다고 하는데 어떡해.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진이를 도와줄 사람은 누나인 나밖에 없잖아. 그래도 우리는 자가 아파트에서 사는데 동생한테 좀 보태주면 안 돼? 우리 아파트는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진 거야? 우리 부모님이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사주신 거야. 근데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난 뭐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가만히인 줄 알아?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당신이랑 잘 말해보고 싶었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싫다고 하면 엄마를 위해 분가하려고 했어.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서 당신도 분명 힘들었을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젠 다 필요 없어. 이혼할 거니까 5천만 원 빚은 네가 갚아. 내가 사치한 것도 아니고 동생 도와주려고 빚 좀 냈는데. 그런 것도 용서 못하고 이혼 말까지 꺼낸단 말이야? 빚도 빚이지만 네가 우리 엄마를 함부로 하는 게 난 더 용서가 안 돼. 어떻게 엄마 환갑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스트레스였단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합가하기 싫다고 했어야지. 그땐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 애도 잘 봐주고 집안일도 잘할 줄 알았는데. 정작 같이 살아보니까 어머니 살림 솜씨가 영 엉망인 걸 어쩌라고. 육아도 살림도 하나도 맘에 안 드는데 매일 얼굴 보고 살려니까 화가 나고. 시어머니가 집에 있다는 게 생각 이상으로 짜증이 났단 말이야. 그냥 얼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어쩌라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싫으면 그런 엄마가 낳은 나랑 어떻게 같이 살아? 엄마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랑 우리 아들은 사랑한단 말이야. 다신 어머니 괴롭히지도 않고 몰래 빚 만들지도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 소리만 하지 말아줘, 여보. 우리한테는 아들도 있는데 이혼하면 애는 어떡해. 내가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어떻게 애를 키워? 우리 회사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이니까 충분히 키울 수 있어. 엄마 도움도 받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머니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저 이혼하면 못 살아요. 이혼은 니들 둘 문제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본다. 아들이 손주의 양육을 부탁하면 난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야. 어머니 지금 저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제가 좀 괴롭혔다고 이딴 식으로 저한테 칼을 꽂아요? 네가 좀 괴롭혔니? 너한테 한 달 넘게 시집살이 당하면서 난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이 생겼고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는데 복수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니? 너 같은 인성을 가진 엄마랑 크느니 차라리 아빠한테서 크는 게 훨씬 나으니까. 애는 지 애비한테 주고 이혼해. 전 절대 이혼 안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긴 법정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네. 최대한 빨리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제 생일날은 그렇게 수라장으로 끝났고 얼마 안 지나 아들 며느리는 이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하기 싫다고 버텼지만 모든 전후 사정을 다 들은 사돈네가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셔서 이혼했고 손주의 친권 양육권은 제 아들이 가졌습니다. 보통은 엄마한테 아이 양육권이 가는 게 보편적이었지만 며느리는 아들 몰래 아들 이름으로 빚을 냈다는 사실과 직업이 없는 데다 빚만 있다는 상황이 친권 쟁탈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후 며느리는 제 아들한테 5천만 원 빚을 갚고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고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을 입금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쩍하면 재결합 말을 꺼낸다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겠지요. 제 아들은 이미 깨끗이 마음 정리를 했다고 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